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요 전략인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탄소 중립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탄소의 순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의 순환 과정은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수강생 여러분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의 순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서의 순환 과정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식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햇볕과 함께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이라는 영양분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탄수화물을 먹고 영양분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공기 중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순환하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이런 순환에선 생태계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배출량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순환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에서의 순환 과정에서 식물에 의해 흡수된 탄소 중 일부는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고 땅 속으로 저장됩니다. 그렇게 땅 속에 저장된 탄소가 고온 고압을 오랫동안 견디면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됩니다. 석유나 석탄, 가스 등을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화석 연료가 생물체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석유 등으로 저장되는 데는 1억 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 200년 전부터 석탄을 연료로 대규모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950년경부터 석유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습니다. 즉, 지구가 1억 년에 걸쳐 서서히 땅 속에 저장해둔 탄소를 인간은 약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하면서 대기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대기 중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속도보다 인간이 그것을 대기로 배출하는 속도가 10만 배 정도 빠른 것입니다. 20세기부터 시작된 기후변화는 이렇게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즉, 산업화 이전에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식물이 흡수하는 양과 비슷했기 때문에 순 배출량이 0이었습니다.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t zero 또는 carbon neutralization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net은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뜻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에는 산업화 이후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과 함께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도 완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만들어진 1992년에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기후변화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들이 교토 의정서를 맺을 때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미 자연에 의한 흡수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교토 의정서를 맺던 1997년에도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기후변화를 완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 수준이 아니라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즉 1750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자연에 의해 흡수되는 양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연에 의한 흡수량만큼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렸을 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 물건을 소비지까지 운송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하고 난방을 해서 집을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전반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듭니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 중 전기라는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원료 형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전부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 정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지금 당장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즉 2050년까지 기술 개발을 더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탄소 중립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탄소 회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